시간에는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냐, 교회가.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또 발전시켰냐. 이게 크리스찬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인데 억세게 운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경제사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한국은 억세게 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막 억세게 운이 좋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게 다 우리나라 권사님들이 기도를 연락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욕하지 마시고 교회에 감사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저 기독교 환자 또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지만 교회에 되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운이 아니에요. 기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원래 괜찮은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인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건국 이후를 저주하고 그 이전을 미화시키는 바보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막 그 편견과 잘못된 역사관과 이게 깨져나가면서 직면했어요. 뭐에 직면했냐면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에 직면했어요. 그건 뭐랑 같은 의미냐면 내가 어떤 자인가에 직면한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엔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체험한 거는 나는 쓰레기구나,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할 때 한국인이란 존재가 어떤 쓰레기 민족이었는지가 그냥 이해가 돼요. 죄성 최상, 우상 숭배 탑, 윤리 없음, 불황무식의 최첨단,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그런 땅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게 훨씬 100만 배 은혜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했어. My people 하실 때 그 느낌이 뛰어난 애들을 My people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냥 삼중 은혜가 덮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저같이 한심한 거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땅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분이 애치슨인데, 애치슨은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외교관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애치슨 라인을 딱 거갖고 6.25 전쟁이 터졌다. 애치슨 라인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간단해요. 일본이 원래 정상적인 힘과 위험을 회복하면 당연히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되찾을 것이다. 미국의 리더들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너무 저급한 땅이고 저급한 애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한테 잠깐 덤벼서 혼내줬는데 그 뒤에 항복했잖아요. 그대로 말을 잘 듣는단 말이지. 얘들이 회복되면 당연히 옛날의 위험을 한반도에서 되찾으면 한반도 문제는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리더들은. 그리고 실제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얼만큼 좋게 생각하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강조해갖고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바르르 떨면서 반미하자 이렇게 하는 근거로 제시하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공산권 아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로 우리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남한은 차로 치면 범퍼였다 그 말이에요, 미국한테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우리가 건국한 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억세게 운이 좋은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신기한 게 뭐냐면 버려진 범퍼 역할의 존재로 전락할 뻔했는데, 이거 보세요.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교수 두 사람이 로스토우와 코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이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뭘 발견했냐면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막상 가서 한국인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독특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엘리트들이 미국에 많았지만 또 우리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연결된 분들이 우리를 많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로스토우 박사하고 코머가 정부가 바뀔 때 대통령의 어드바이저로 등극하는 거야.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갖고 뭘 생각해내냐면 미국이 한국을 도웁시다, 이렇게 전략을 짜요. 이게 미국의 대외 전략 정책에서 한국을 미국이 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연구를 이끌어요.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6.25 전쟁 이전 이후에 엄청난 지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본의 종속된 경제 상태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얘네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박정희를 평가한 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박정희는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인데 박정희가 젊은 시절 만주국에서 보냈죠. 만주국이라는 땅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한 지역을 일시에 근대화시키는 거예요. 산업화시키고. 이게 일본 근대화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선 식민지 청년들에게 만주국은 기회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 관료 중에 이분이 누구냐면 기시 노부스케예요. 이분이 일본의 초엘리트 기술 관료인데 이분이 만주국을 디자인했다.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지. 나중에 이분이 또 일본 총리가 돼서 전후에 폐허가 된 도쿄를 재건하고 일본을 재건시키는 데 또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박정희는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인데 기시 노부스케의 전략을 따라하면서 급부상한 거죠. 근데 그 구조에서 수많은, 내가 여기 이제 PPT에는 안 적었지만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정부와 크리스찬들이 연합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반공에 있어요. 주로 평양 대붕 이후에 북한에서 회심해 하셨던 분들이 공산당의 만행을 보고 기겁을 한 거죠. 우리 기독교는 공산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월남하셔갖고 여기서 주축 세력이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미국의 유학 경험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는데 박정희 정권과 합력하면서 근대화를 확 이루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주사파 관점에서 보면 미국 기독교에 쩌든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박정희와 연합해서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대화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기독교 세력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키워지는데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집단이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는 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쇼킹한 얘기가 뭐냐면 평양 대붕 때 예수 믿고 변화된 할아버지 무릎에서 자란 우리 교포들이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소름이 돋았다. 예수교의 역사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는 거를 손자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찬양 속에서 자란 이 친구는 당연히 저 악한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크리스찬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가치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6.25 때나 그 이후나 한국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그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할 때 우리 기독교계가 엄청난 역할을 또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지금도 반일을 해. 아니 미국에 항복해서 아시아에서 미국하고 제일 핵심 동맹국이 일본인데 일본하고 원수 척을 지면 누가 어부지를 얻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우리가 IQ 2자리 이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통일을 하고 싶으면 어떤 통일이어야 되냐? 적화되면 연락 평화를 누려요. 우리 다 수용소 가면. 왜냐하면 거기 가서 우리는 떠들 수가 없거든. 그리고 평화지, 피스야.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너져서 다른 자유민주 체제가 중국에 세워져야 우리가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정은이하고 포옹하고 냉면 먹다 체하는 게 평화가 아니고 그래야 중국 땅에 복음이 막 전해질 거 아닙니까? 뭘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막 통일이 오소서 막 기도해. 교회에서. 진짜 통일이면 다 좋아요? 그럼 헐. 그러면 권사님 수용소 가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대화의 주역으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머스 존스라는 박사님이 만주국 집단을 연구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연구자는 이런 책을 절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편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미국 학자가 보는 그 객관적 시점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객관적 시점을 가지고 한국을 분석하다가 친일파로 몰릴까봐 지금 주저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저급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왜 식민지가 됐는지 과학적으로 한 번도 분석한 적이 없는 자들은 미래가 없다. 맨날 누구 탓 하는 게 습성이 돼 있고 역사를 분석할 때 심파극이 역세? 역사랑 심파극이 동의합니까? 그런 저급한 짓거리에서 벗어나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과학적으로. 말 나온 김에 얘기해주자. 그냥 일본 근대화 과정을 공부하다가 감동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인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크리스찬은 끝장을 봅니다. 그게 위그너예요. 그래서
뛰어난 지식인이 나오고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하려고 그래.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대충이 있어.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본 애들이 대충이 없어. 처음에 여러분 이또와 그의 동지들이 런던에 갈 때 해프닝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없어도 내가 이 얘기는 해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국 통감으로도 오는데 이노우에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또랑 친구야. 근데 이노우에가 신분이 더 높아. 이또보다. 근데 얘네들이 영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멀리 항해를 하면 사형이야. 허가 없이 가면. 근데 얘네들의 그 번주가 일부러 눈을 감아줘요. 그래서 상해에 와갖고 영국 가는 배를 타려고 그랬는데 이노우에가 평소 나 영어 좀 하거든 이러면서 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너 영어 잘하지? 빨리 얘기해봐. 이랬는데 돈 다 주고 2등 칸인가를 샀어. 그랬는데 니네 영국에 왜 가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해군 기술을 배우려고 가는데요. 이게 영어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비 뭐였는데? 막 이러다가 내비게이션 이런 거야. 근데 또 일본 애들이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비게이션 이런 거야. 그랬더니 영국의 그 선박회사 친구가 니네 선원이 되고 싶다고? 항해술 배우겠다고? 이래가지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수부로 태웠어. 수부. 그래가지고 돈 다 내고 자기 침대에 못 가. 그래서 막 청소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또가 설사병에 걸린 거예요. 음식이 안 맞아갖고. 근데 수부들은 화장실을 못 씁니다. 승객용 화장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다를 향하여 장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설사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근데 배 난간에서 이게 파도가 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노우에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이또가 야 필이 왔다 그러면 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잡고 있어.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엄청난 친구가 돼요. 동지가 돼요. 근데 이게 또 슬픔이 어딨냐면 조준을 잘하면 좋은데 가끔 흘려. 그러면은 영국 선원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맞는 거야. 처절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항해를 해야 하는지 도착할 때까지 몰랐대. 그래가지고 런던에 딱 도착하니까 애들이 만신창이가 돼. 그렇게 근대가 시작됐다. 딱 보니까 헐 런던을 보고 이 촌놈들이 조슈본 촌놈들이 완전 뒤집어져. 이 서양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또가 하급무사였는데 개화파 암살하던 자였어요. 과거에 개화파 암살하던 그 하찮은 자들이나 우리나라 주사파들이나 역사의식이나 수준이 똑같다 그 말. 왜 서양을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서양인이나 죽입시다 이러고 선교사들 오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개화파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다. 언제 정신을 차리냐면 5개국 연합함대가 포격을 하는데 일본은 반격할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근대화를 주도했던 막부에 뛰어난 지식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사무라이들 바보 소리 하지 마.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 애들을 다 죽여도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개화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또 군함을 보낼 수 있다. 얼마든지 일본에 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 갈 수 있는 배가 없다. 이 전쟁은 시작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근대 해군을 만듭시다 하면서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우리가 강력한 해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똑똑하죠? 근데 우리의 멍청이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장을 해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분이 프리드만이라는 기자인데 저분이 쓴 책이 뭐냐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예요. 예전에 이름은 프리드만인데 또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엄청 신자유주의 이론을 피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본에 방적기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회사가 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비웃었어요. 야 일본이 무슨 차를 만드냐. GM도 있고 벤츠도 있는데 방적기나 잘해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자기도 그 차를 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미안하다 이랬는데 그 회사가 토요타입니다. 원래 방적기 회사예요. 이 프리드만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이 렉서스의 생산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뭘 설명하냐면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의 이론적인 기초나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고집스럽게 이런 변화에 편승하지 않는 집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서스 쪽으로 가냐 올리브나무 쪽으로 가냐 이걸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내놓은 이론이 뭐냐면 맥도날드 그 황금아치 있죠? 이 마크도날드가 세워진 데는 전쟁을 안 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소개하는 건 뭐냐면 프리드먼에 동의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프리드먼식의 사고를 하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자기가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드먼적인 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건 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가 얘기하는 세계관을 탑재하는 게 크리스찬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님이 강조한 것 같은 참 신앙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되고,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돈을 중심으로, 돈이 왕이 되면 예수님 대신에 그걸 또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하면 그것도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PLI 강의 중에 자본주의와 기독교 얘기할 때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요. 자본주의가 탄생한 것도 결국은 우리 기독교예요. 종교개혁의 역사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라는 탁월한 학자를 배출한 것도 기독교 전통이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종교개혁지에서 교육받지 않았으면 그런 이론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까부는 자들이 활개를 치니까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나라가 사상 최대 무식한 나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가 경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내가 정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내가 어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님이 얘기한 참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또 설득당해서 침 흘리면서 거기 쫓아가는데 그게 죄 짓고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대각성의 의미는 바로 그 죄와 싸우는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적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안정과 생명을 누리면서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정리가 싹 됐죠. 그래서 결국 인류 정치사의 역사가, 경제사의 역사가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참 신앙을 세우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언더우드처럼, 헨리 정처럼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